네, 안녕하세요. 밤을 걷는 철학자입니다. 오늘도 궁합에 대한 영상을 찍으려고 하고요. 오늘도 사주 예시를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그렇고 저저번 시간에도 그렇고 찍은 영상들 다 사주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사주 예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남자분의 사주고 죄송해요. 내미라고 보이는데 여기는 이제 여자분의 사주거든요. 일단은 뭐 사주 궁합은 뭐 또 말씀을 드리지만 궁합에 대한 결론은 정답이 없습니다. 이제 보시는 분들마다 다 다르게 말씀을 하실 거고 어떤 분은 십성의 조화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는 거를 이제 내가 채워주거나 내가 없는 거를 상대방이 채워주거나 아니면 내가 없는 색깔을 상대방이 채워주는 이런 식의 보충론을 말씀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비슷하다 결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야 서로를 이해하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불완전한 사람, 완전하지 않은 존재죠, 인간이. 그래서 그런 인간 두 명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정답이 없어요. 이게 무슨 수학도 아니고, 여러 가지 살면서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 정답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변수가 운이라는 거죠, 운. 대운과 세운. 사주 원국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그 원국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싸우고 이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대운과 세운에 의한 각각의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글자들이 맨날 맨날 변동을 하기 때문에 그 변화되는 안에서 발생하는 그 차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사주 원국을 가지고 맨날 뭐 궁합을 본다거나 그걸 가지고 뭐 사주 설명과 해석을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올바른 접근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분 남자 같은 경우에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운이 사오미로 가고 있고 이 여자분이 이제 해자 축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남자는 사오미, 여자는 해자 축으로. 근데 제가 지난번에 보여줬던 영상들에는 다 운이 임묘진이라는 똑같은 시간과 공간으로 가는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사오미로 가고 있고 이 남자분은 이 여자분은 앞으로 해자 축으로 계속 간단 말이에요. 완전 시간과 공간이 다른 곳이에요. 여름과 겨울은 대척점에 있잖아요. 음양의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봄과 가을이 묘유충으로 이제 대척점에 있다면 이 여름과 이 겨울은 이제 좌우충으로 이제 완전 음양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둘이 완전 흘러가는 운이 다른 거죠.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운만 놓고 보면 이제 이럴 때는 기세를 봐야 되는 거예요. 기세. 사실 근데 다 아시겠지만 기세니 뭐 사주니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처해져 있는 이제 환경이나 그 사람들이 이제 실제 어떤 상황인지 그게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뭐 회사는 직장이 둘 다 어디에 있는지 집은 어디에 구할 거고 어디에서 살고 둘 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질문을 받고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서 이제 사주 명리를 해석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만 놓고 이제 해석을 해드리면은 일단은 간단해요. 운을 먼저 보고, 아, 이 남자분은 사오미로 가는구나. 이 여자분은 해자 쪽으로 가는구나. 일단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완전 다르게 가죠. 이 남자분부터 보면은 제 영상들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사오미, 여름이라는 글자에 쓸 수 있는 글자, 활발하게 가장 쓸 수 있는 글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병화가 있겠죠, 병화. 대표적으로. 그리고 무토가 있겠죠, 화토동법으로. 그리고 개수가 있습니다. 이 남자분의 경우 사오미에 이 세 글자를 써야 가장 활발하게 쓰는 거예요. 가장 활발하게. 근데 지금 사주 원국을 보시면 천간은 항상 나의 생각과 마음이고 지지는 현실이죠. 근데 천간에 나의 생각에 뭐 병화 없죠? 무토 없어요. 개수 있습니다. 개수. 이럴 때 이 사오미의 대운에서 이 사람은 겁재격이 된다. 이 겁재죠. 이 사람한테. 겁재라는 거는 이제 뭐 승부욕이죠. 승부욕. 승부욕도 되고 이제 시기 질투나 뭐 이제 뭐 엄청나게 나를 자기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욕망, 뭔가 겁재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거죠. 근데 겁재를 이제 개수로 쓰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개수는 병화와 똑같이 확산하고 상승하려고 하지만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병화는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 사람이 승부욕이 보여요. 아, 이 사람 되게 승부욕이 엄청 강한 사람이구나. 근데 이 겁재나 신금을 겁 그러니까 겁재라가 아니라 이 개수와 신금을 겁재로 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티가 안 나요. 은근히. 그러니까 은근히 티는 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승부욕이라는 게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더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겁재를 이제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사오미의 대운에. 그렇다고 뭐 이거랑 이거를 못 쓰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 사람을 보면은 사실 지지는 지금 이분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하고
가장 선호하는 지지와 이제 지지라는 거는 이제 시간과 공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을 술월생이고 방합을 이루고 있잖아요. 신유술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을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란 거예요. 가을이라는 거는 이제 칠속을 중요시 여기고 조용한 것이고 이제 사람이 많이 없고 그런 이제 도시나 번화가보다는 시골이나 지방이 어울리는 사람인데 지금 대운이 사오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곳이 아니죠. 사실은 사주 원국에서 원하는 데가 아니에요. 사주 원국만 봐도 천간만 봐도 임수의 개수, 신금. 그러니까 되게 실속 있는 사람이에요. 겁도 많고 실속 있고 생각이 너무 많고 너무 되게 내성적이고 내향적이고 나서기 싫어하고 그런 조용하게 자기 일만 하고 싶은 사람인데 대운이 지금 사오미로 오니까 너 빨리 밖으로 나와라. 빨리 화려하고 도시로 나와야 되고 사람이 많은 곳으로 빨리 나와라 이러고 있죠. 지금 대운이. 이런 경우가 이제 그냥 좋고 나쁜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영상을 다 찍어볼게요. 이 사오미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가는 건데 이 임수가 사오미라는 계절에 본인 자체는 힘이 없죠. 이게 절태양이잖아요, 절태양. 제 영상을 이제 일주론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임수가 오화에서 태어나고 점점 이제 신유술이라는 계절에서 생육대가 돼서 이제 해자 축에서 정점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오미로 가니까 지금 본인 자체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천간은 나의 생각과 이상 마음이지만 위에서 이 겁재 정도는 쓸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정확히 들어가면 지금 무호대운인데 무게 합으로 개가 묶인단 말이에요. 뭐 그런 영상은 나중에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국에는 이 편관이라는 조직에 몸을 담아야 가장 좋은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이 편관이라는 조직을 이제 들어가야 되고 사람이 많은 곳, 예, 번화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겠죠. 본점과 지점이라면 본점이고 뭐 공무원을 물어본다면 국가직이겠죠. 지방직보다는. 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편관이니까 편관과 정관의 차이는 이제 명리학을 뭐 대부분 공부하신 분들 알겠지만 편관은 들쑥날쑥한 거예요. 그러니까 5분 대기처럼 항상 일이 균등하지 않고 막 언제 무슨 사건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항상 긴장감이 도는 곳이죠. 편관이라는 거는 항상 불안한 곳, 내가 항상 대기하고 뭐 들쑥날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조직을 이제 뭐 경찰, 뭐 군인, 뭐 소방,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게 꼭 그런 게 아닌데 그런 조직을 예시로 드는 거죠. 항상 긴장감이 맴도는 그것. 그 무토를 또 편관으로 쓰니까 되게 큰 곳이겠죠. 근데 이분한테 그곳이 어울리냐라고 물어보면 어울리진 않죠, 사실. 본인이 추구하는 건 기토 정관이죠, 기토. 이런 사주가 큰 그런 데를 가면 되게 부담스럽죠. 뭐 그거는 나중에 사주 분석 같은 영상을 찍을 때 다시 한번 올리겠고요. 이 여성분의 경우에는 인월에 태어났어요, 인월. 그리고 이 해자축으로 가니까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해자축에서는 임수와 기토, 정화를 써야 가장 좋죠. 죄송해요. 좋다고 말하면 안 되는데 이 글자들을 써야 해자축에서 가장 활발한 거예요. 근데 이분 보세요. 본인의 기운이 지금 굉장히 강해지죠. 이 기토가. 그러니까 이때 엄청 바쁜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근데 바쁜데 티가 안 나요. 음의 글자라.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어떤 공간에 가든 말든. 이 해자축이라는 대운에서. 물론 세운에 따라서 조금씩의 변동은 있겠죠. 근데 전 지금 대운만 지금 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 해자축에서는 이분이 임수와 기토, 정화를 써야 굉장히 활발하다. 인월생이죠, 인월생. 보세요. 벌써 이분하고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원령이 가장 강하잖아요. 봄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 인목이라는 거는 나중에 이렇게 말할 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인목은 이제 겨울에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목에는 축의 기운이 남아 있어요.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늦겨울과 초봄에 있는 글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이분하고 기운이 아예 다르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인월생이라는 거예요. 인묘진이라는 이제 시작 단계죠. 봄의 시작. 봄의 기운이 굉장히 봄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굉장히 강하고 천간을 보세요. 천간 완전 반대되잖아요. 이분은 천간 자체가 물론 개수가 있고 신금이 있지만 다 음의 글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 자체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완전 실속파. 내향적이고 실속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조용한 곳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도 뭐 조용한 곳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지지를 보면. 근데 생각이나 가치관 자체는 이 간목도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죠. 병화는 더 전진하려고 하죠. 이 시간에 있는 간목 자체도 더 전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기토 자체는 내향적이란 말이에요. 이 임수와 같은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 기토가.
그래서 이 기토와 임수는 같은 운동을 해요. 그래서 이 기토는 안으로 들어가는 운동을 하는 내향형의 글자고, 나머지 간목과 병화, 또 여기 간목은 다 앞으로 전진, 매우 전진하고 확산하려고 하는 양의 글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주를 보면요, 내향적인 것 같은데 외향적인 것 같아 라는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사주예요. 그러니까 막 기토도 있고 병화도 있고, 그러니까 음양이 천간에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이분이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게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진 사주라고 하는 건데, 이분 같이 어떤 사람은 기토 일간이야. 근데 병화의 기운도 굉장히 강한 거죠. 간목의 기운도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일주와 일간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향과 어떤 사주를 해석하는 게 맞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도 몇 개 찍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분명 기축일주고 기토일간인데 만나보면 막상 병화의 기운과 이 간목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이 내향형이지? 뭐 MBTI도 어떻게 이 사람이 I지? 그러니까 저희가 MBTI도 하다 보면은 I랑 E랑 비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50대 50이거나 I와 E의 성향이 비슷한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래서 일주와 일간만을 가지고 사주 명리를 해석하는 거는 굉장한 오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분의 경우에는 낙서를 너무 많이 해서 인월생에 지금 임묘지라는 가을에 이제 가장 센 글자는 이제 간목과 신금이잖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그거는 다음에 제가 더 자세하게 사주 명리를 더 해석을 할 때 어떻게 먼저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런 영상을 찍을 때 다시 보여드리고, 이 해자축이라는 어쨌든 계절에 이 사람은 임수, 기토, 정화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간의 기세만 보면, 그냥 이 사주만 가지고 보면 이 기토 일간이 더 강한 거죠. 이 지금 이분보다. 이분은 사오미에서 힘이 없잖아요, 임수가. 이 글자들을 써야 되는 상황이고, 이 사람은 본인이 힘이 되게 세단 말이에요. 본인의 생각이 엄청 강해지겠죠, 이 대운에. 그리고 이 사람도 이제 보시면은 이 정관, 이 관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정관. 그러니까 막 정관, 그리고 여기 정인, 완전 관인소통하죠, 생각이. 관인소통한다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안정지향주의고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정인 정관이라는 게. 그리고 이런 사람이 이제 직장 생활 하라 이러겠죠. 그 적합하죠, 그게 제일. 넌 무조건 조직 생활 하라. 너는 장사나 그런 쪽은 맞지 않는다. 왜냐면 이 정인이랑 정관이라는 거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사람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인과 정관의 반대에 있는 게 이제 뭐 식상이나 재성 이런 거겠죠. 식상이랑 재성은 제가 저번에 영상을 찍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과 기질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창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면 좋겠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유형들이. 근데 이렇게 정인 정관으로만 되어 있는 천간이 정인 정관으로만 되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게 되게 익숙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사람한테 공무원이나 이제 조직 생활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운을 봐야 되는 거죠, 운을. 해자축으로 가니까 만약에 이 해자축에서 관을 물어본다면 정관이 괜찮죠. 예, 뭐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해자축에서 을목보다는 이 간목이 힘이 있는 거니까 이 정관이겠죠, 정관. 이걸 쓰면 좋겠죠. 그리고 해자축에서 이 병화를 못 쓰죠. 기토를 써야 돼요, 기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정인이 강한데 편인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결국에. 편인을 써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그렇게 되면은 궁합이 아니라 사주 해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질문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결론은. 근데 이 사주만 보면은 이 해자축이라는 기토의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제 기세가 강하다. 전체적으로 이 사람의 기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 여자 쪽, 이 여성분 쪽으로 이 남자분이 좀 따르는 것이 좋아 보인다. 예, 그쵸. 그리고 또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제 이거를 다 지우고, 이분은, 이 남자분의 경우는 임신일주잖아요. 근데 이 여자분의 경우는 이제 기축일주잖아요. 이게 임일간이고 이게 기토일간이잖아요. 이게 배우자 자리고. 자, 보세요. 둘 다 괜찮죠? 이 축에서 가장 강한 글자가 이제 해자축. 이 축이라는 계절, 이 해자축이라는 계절의 강한 글자가 이제 임수가 있겠죠. 임수, 기토, 정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기토일간인 여성 입장에서 임수, 기토, 정화 일간을 만나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본인이랑 본인의 배우자 자리에 그런 계절이 위치했기 때문에.
보세요. 남성분이 지금 임수잖아요. 임수. 굉장히 좋죠. 이 기토, 이 신금은 어떨까요? 신금. 신유술에서 사실 강한 글자는 원래는 이제 경금과 이제 을목이겠죠. 근데 지금 이분은 기토지만 어쨌든 기토가 신유술에서 괜찮죠. 예. 왜냐면은 임수랑 기토는 애초에 같은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토, 임수, 이 정화는 같은 운동을 하죠. 그래서 이 세 글자는 어떻게 보면은 결이 같은 거예요, 결. 저희가 막 결이 같은 사람, 결이 비슷한 사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토와 임수, 정화는 결이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결이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마음을 잘 알겠죠. 나랑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해자축에서 제일 강한 거고, 그러니까 그 방금 이제 임신일주의 남자분의 같은 경우는 이 신금에서 기토가 이제 신유술, 이제 생육대잖아요. 생이잖아요, 생. 괜찮죠. 나름. 예, 어쨌든 신유술 해자축에 이 세 글자는 점점 강해지고 이제 신유술에서 점점 강해지고 해자축에서 정점을 찍으니까 둘이 기운이 나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주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어차피 영상은 계속 올릴 거니까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뭐 어차피 사주 예시는 계속 들 거예요. 예, 들 거라 계속 저희가 분석을 해서 제가 올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 정리에는 좀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들어가서 이게 맞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근데 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 저는 예전에 사주 정리를 처음에 제가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 오행이나 이제 십성이나 내가 없는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도 이제 이걸 저는 제 나름대로 보충론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예를 들면 내가 무식상이면 저쪽에 이제 식상이 있는 사람이 좋고, 내가 이제 식상이 있으면 저쪽에 식상이 없는 게 좋고, 이렇게 상대방이 없는 글자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저도 좋다고 그렇게 말을 했고, 저도 그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저쪽에 해결해 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제가 좀 이제 제가 뭐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 근데 제가 이제 주변의 사람들, 주변 지인들 상담을 하거나 이제 주변 이제 지인들의 그 사는 모습을 보면,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 저는 그 결이 비슷한 거 있잖아요. 결이 비슷한 거. 이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자, 보세요.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이해하는 거는 솔직히 불가능해요. 이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인간이, 그러니까 가족끼리도 서로 이해를 못하고 싸우는데,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서로를 완벽히 이해한다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만약에 임수일간이 있어요. 근데 이 임수일간이 만약에 병화를 만났어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제가, 왜냐면 저는 약간 이 병화는 이 자수에서 태어나서 그 이제 오화에서 정점을 찍고요. 그러니까 이 병화는 자수에서 시작을 해서 오화에서 정점을 찍고 해수에서 절이 되는 글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임수는 자수와 완전 반대에 있는 오화에서 태어나고, 이 오화에 반대에 있는 자수에서 왕이 돼서 이 사화라는 거에서 이제 절이 되는 친구잖아요. 이렇게 음양 관계가 너무 확실하고 생각이 완전 다른데, 근데 만약에 어떤 그 두 사람이 왔는데 어떤 한 사람은 병화고 어떤 한 사람은 임수인데, 그러니까 일감만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적절한 접근 방법은 아닌데, 이 두 글자가 서로를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요즘. 임수는 완전 응축하고 화강하고 조심하고 조용한 친구고, 병화는 완전 확산하고 폼나야 되고 가오 있고 그래야 되는 사람인데, 이 병화가 임수를 보면 너무 답답하고 너무 짜증나는 거죠. 근데 임수도 병화를 보면 너무 설치고, 왜 이렇게 나대고 왜 이렇게 오버하지? 너무 짜증나는 거죠, 서로.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계절이라는 거, 이 계절이 어떻게 보면은 자연 에너지잖아요. 자연 에너지. 그쵸? 이 계절은 자연 에너지란 말이에요, 에너지. 이 에너지는 결국에 흐름이 비슷해야 돼요, 흐름.
제 생각엔 흐름이 이 비슷한 거. 그러니까 결이 같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겨울이라는 에너지가 있어요. 여름이라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라는 에너지가 있고 뭐 봄이 순서대로 써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나는 대로 적고 있어서 겨울의 에너지, 여름의 에너지, 가을의 에너지, 봄의 에너지 이게 기운이라고 하잖아요. 기운. 이거를 기운, 에너지. 근데 이 각각의 에너지에 어울리는 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겨울에는 이제 말씀드렸죠. 임수, 기토, 정화. 이 친구들이 결이 비슷한 거예요, 서로. 그리고 가을에는 이 경금과 죄송해요. 글씨가 경금과 을목이 비슷하고 그리고 여름에는 이 병화, 개수 그리고 무토가 있겠죠. 그리고 다시 봄에는 이제 간목과 신금 이 글자들끼리 결이 비슷한 거예요. 같은 계절, 같은 에너지의 운동을 하니까. 이 가을에 있는 경금과 을목이 이 봄에 있는 간목과 신금을 이해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서로 대책점에 있는데. 이 가을과 겨울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이 가을과 겨울, 이 봄과 여름, 이렇게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뭐, 극단적으로 겨울과 여름에 있는 사람이 서로를 이해한다는 거는 너무 힘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변에도 보면 그렇고, 이게 5월생이랑 자월생이 서로를 이해한다는 거는 진짜 완전 해탈을 해야 돼요, 해탈. 아니면 대운과 세운이 아싸리 그냥 방향이 같든가, 해자축으로 아예 가버리든가, 아니면 사오미로 가버리든가, 한쪽으로.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 게 또, 저희가 세운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세운. 아니 대운이 해자축으로 만약에 아까 뭐 자월생과 5월생이 있는데 이 대운이 해자축으로 간다 쳐요. 이 여름 겨울 위주로. 근데 세운이라는 게 항상 있어요. 1년마다 들어오는 거. 당장 저희가 이제 2025년, 6년, 7년이 사오미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반짝 3년은 또 강해진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강해져요. 이 5월생이. 그럼 여기서 이제 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대운은 해자축이라 분명히 대운을 따라야 되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의 기운이 강해지는 걸 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5월생이 갑자기 내년 내후년이 돼봐요. 갑자기 탄력을 받는단 말이에요. 5월에 특히 병화가 5월의 병화가 아무리 대운이 해자축이어도 내년 당장 세운이 사움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 오가 발동을 한단 말이에요. 또 이제 갈등이 벌어지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죄송해요. 제가 막 낙서를 하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저의 마지막은 제 생각대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뭐 결국엔 궁합이란 건 정답이 없고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는 게 가장 주변을 보고 이제 좀 약간 실험을 해서 이 부분이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개인적인 그런 궁합은 개인적인 그런 걸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궁합 영상 여기까지 찍겠고요. 다음에는 다시 일주론을 하든가 아니면은 다른 주제를 가져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밤을 거는 철학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